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라이브 준비했는데요.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라이브 꼭 좀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코막힘의 원인부터 해결까지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이건희 교수님과 함께 오늘 네.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특히 이제 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교수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좀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제가 그래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내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다는 또 좋은 소식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요거 뭐 어떤 학회인지 소개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음.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네. 차기 회장인데 제가 이제 8대 회장을 맡게 됐고요. 저희 이제 시작은 2010년부터 시작을 한 학회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성형 관련한 학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안면 성형을 주로 하는 학회는 사실 전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면 성형과 재건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여러 국민들의 그 건강과 행복에 좀 기여를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학회고, 이제 벌써 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15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제 한 며칠 안 남았는데 네네네. 내년부터 이제 아주 열심히 활동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교수님 소개 조금 더 도와드리면 이제 코성형 그리고 소아편도 수술이라고 하는 피타 수술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염, 축농증 수술과 같이 이제 코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까지 같이 네네. 아우르면서 수술을 담당해주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근데 다른 수술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소아 편도 수술? 요것도 잠깐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음. 애들 키우는 보호자분들한테는 음. 이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그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명인데요. 이제 피타 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10년 즈음에서부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편도선하고 이제 아데노이드, 이따 이제 강의 중간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편도선하고 아데노이드 때문에 애들이 이제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거를 하는 수술이 필요한데, 그 전에는 그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이었다고 하면, 피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을 좀 남겨서 이 수술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통증이라든지 수술 부위의 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아주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네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네네. 혹시 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수술 받는지. 사실 그 피타 네. 수술은 기본적으로 피타라는 그 말이 결국 이제 영어를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아데노이드 수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네. 편도선만 수술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 말고 성인에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소아들한테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대개 3세, 4세서부터 한 16세, 17세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어린 정말 3살, 4살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수술인가 네네. 봐요. 오히려 저희가 네네네. 어린아이들에게 더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따가 또 강의하시면서 또 네네, 자세한 네, 내용을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강연 후에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가 또 있어서 함께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유튜브에는 제목이 그 3초 안에 네. 코를 뚫어준다,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즐겨서 시청을 하는데, 사실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튜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30초 만에 뚫어준다도 있었고요. 10초 만에 뚫어준다도 있었는데 3초 만에 뚫어준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어그로를 끄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부주제로 뒤에 이제 붙어 있는 연령별로 코막힘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랑 해결책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고요. 그 코막힘을 뭐 몇 초 안에 뚫는다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도 제가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은 저기 이제 약전에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보면 25초 만에 코막힘을 해소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쓰는 약인데 그 성분은 이제 옥시메타졸린 연산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코 안에 코 점막을 이제 수축시키는 점막 수축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가진 그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 있고요. 대개 처방 없이 그냥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사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비강 스프레이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코 여러 증상 중에서 그러면 왜 코막힘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보면은 환자들이 코 여러 가지 다른 증상, 콧물이나 재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환자들한테 제일 불편해하는 코 증상이 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코막힘이 제일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그 환자들이 대다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증상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코막힘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령대별 코막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크게 소아랑 성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코막힘은 왜 생기는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코 안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면서 코 안을 아마 내시경으로 이렇게 진찰하시면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면의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구조 자체는 당연히 이제 3차원적인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단 코막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소아랑 성인은 굉장히 틀린데요. 먼저 소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아마 곧 확대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영상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네, 혹시 교수님 직접 이거 촬영하신 건가요? 네네네. 궁금해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아마 곧 화면이 확대될 것 같은데 잠시만. 네. 네,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코 내시경 소견에 이제 좌측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환자분 기준으로 좌측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좌측 콧구멍을 의사가 이제 검사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죠. 보면은 좌측 콧구멍에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콧구멍을 이제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 중간에 나누는 이제 비중격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9시에 이제 위치하는 부분인데 이 3시 쪽에 위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콧살 혹은 하비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조물들이 코 내시경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도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전반부서부터 이제 코 뒤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코 뒤에 이제 아데노이드라는 편도선이 전혀 있지 않는데 지금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저 부분에 애들 같은 경우는 아데노이드 편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게 크게 되면 코 바로 뒤쪽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코막힘의 이제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그 네. 아데노이드 편도라는 게 그 어른이 되면서 점차 뭐 작아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네네. 그 어른이 되면서 이제 네네네. 퇴화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문제는 이제 그 병원에 와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네. 만성 코막힘을 호소하는 애들에서 그게 이제 퇴화되지 않고 아니면은 이제 또래 애들보다는 굉장히 크게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구조가 사람마다도 다르고 태워되는 정도도 달라서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네. 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애들 코 막힘의 원인은 무언가가 커서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가 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커서 부어서 두 가지 이제 원인이 되는데, 커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데노이드 말고요. 입안에 있는 편도선도 크게 되면 코 막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편도선이라는 게 저희가 입안을 벌려서 보이는 편도선, 이제 구개 편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니터에서 볼 때는 평면으로 좌우만 이렇게 넓은 걸로 보이지만 결국 저 편도선이라는 게 동그랗게 이제 구 형태, 공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앞뒤도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코 막힘도 같이 이제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크고, 이제 제가 그 환자 내시경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 많이 큰 애들은 중간에 이제 목젖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편도선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이제 입맞춤 편도선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뭐 키싱 톤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너무너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코 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커서 해당되는 경우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코 뒤에 이제 아데노이드라는 코 편도선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코 막힘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게 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기도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엑스레이를 저희가 측면에서 찍은 걸 보면은요, 코 여기가 이제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뭔가 허연 이런 음영이 나타나면서 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아데노이드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이드가 너무 커서 코 막힘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가 까맣게 이제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코 막힘이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커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그 네네. 아데노이드 그 편도를 크다고 하면 뭐 잘라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수술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라내는 수술을 주로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완전히 100%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을 남기면서 그거 이외에는 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갈아낸다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어서에 해당이 되는데, 부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상적인 코의 구조물을 생각을 다시 하신다면, 이게 지금 좌측 콧구멍이거든요. 아까 좌측 콧구멍에 3시 방향에 있는 거를 콧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콧살이 지금 엄청나게 부어 있는 겁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콧살이 많이 부을 수 있고요. 이렇게 붓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코 막힘을 당연히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아랑은 달리 그러면 성인을 한번 보면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성인도 알레르기 비염 심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서는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비염이 됐건 뭐가 됐건 부어서 이제 코 막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휘어서 또 코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비중격이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곧 코 막힘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일부러 계속 이제 좌측 콧구멍 내시경 소견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측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콧살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게 보여야 되는데, 비중격이라는 부분이 너무 휘어 있어가지고 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심한 코 막힘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성인에서 주로 코 막힘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시게 쉽게끔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3D 프린팅을 해서 가져온 모형인데요. 보면은 이제 제가 손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코는 기본적으로 겉에 이제
절반은 이제 아주 딱딱한 뼈로 돼 있고 그 아래는 아래쪽은 이제 연골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골은 이 프린팅에서는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뼈 구조물에 결국은 이런 실리콘 모형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코를 이제 무슨 성형 수술 한다고 생각하고 코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면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연골이 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모형 가지고 와서 오히려 더 이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위쪽은 뼈로 돼 있고 아래쪽은 연골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뼈가 됐건 연골이 됐건 어느 부분이 변형이 와서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코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여기 지금 이제 가까이 좀 확대를 해놔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콧구멍이 이렇게 엄청나게 작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역을 앓으신 다음에 그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콧구멍이 굉장히 작으신 경우인데, 이 작으신 콧구멍을 가지고 사실은 70평생 이상을 그냥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적응이 돼서 그러니까 코가 뚫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오셨는데, 저런 부분에다 더해서 저 작은 콧구멍으로 그나마 숨을 쉬고 있었는데 저기 안에 이제 코 안에 물혹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려 가지고 완전히 코가 너무너무 막히고 하니까 저것도 같이 좀 해결을 해달라고 오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해서 콧구멍을 이렇게 이제 크게 확장을 시켜드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 안에 생겨 있는 물혹도 같이 제거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정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이제 Nose for You라는 거는 제가 그 이메일도 그렇고 유튜브 제 계정 이름 쓰는 건데, 혹시 이 수술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진행자분이 소개해 주셨던 대한안면 성형 재건학회 이제 홈페이지 주소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처음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아까 25초 만에 코막힘 해소한다. 이제 유튜브에 다른 뭐 30초 만에 해결, 10초 만에 해결은 다른 방법, 일반적인 다른 방법에 대한 뭐 체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건 실제 약제를 뿌리면 이제 25초 안에 코막힘이 해소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만 12세부터 사용 가능 이렇게 돼 있지만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효과도 당연히 빠르고 너무너무 좋은 약인데, 다만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장기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썼을 때는 저희가 이른바 약물성 비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저런 약제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걸 뿌려도 효과도 없고 코가 더 막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약들을 약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쉽게 사서 쓰시더라도 반드시 그 사용 기간은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약제 다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을 반드시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코 증상은 코막힘이다. 코막힘인데 코막힘의 원인이 소아와 성인이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커서 또 부어서 코가 막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부어서 휘어서,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코 안에 뭐 물혹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어서 휘어서 생겨서 뭐가 이런 것들로 코막힘 원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정확히 원인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원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명쾌한 강의를 네. 들어봤습니다. 너무 네. 쉽게 딱
비교를 해서 설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다들 이해가 좀 잘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어른분들도 그 휘인경 수술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네, 네. 좀 한 번 그렇게 수술을 받으면 다시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게 이제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휘어져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거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보통 일반적인 성인들도 비중격이 똑바른 사람보다는 휘어져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거의 뭐 한 60%, 70%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휘어져 있는 게 있다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휘어져 있으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반대편보다 조금 더 막히는 걸 심하게 호소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막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는 그 휘어짐 정도가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 결과도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 너무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골이나 이런 게 그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게 탄성이나 그런 게 워낙 좋아서 오히려 교정을 해놓으면 그 반대편으로 더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중격 수술은 안전하고 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뭐 이 수술 하게 되면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그러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큐리아님이 주셨는데요. 비중격 교정술을 2번 했는데 아직 덜 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앞쪽은 똑바른데 우측, 뒤쪽이 구부러져 있어요. 우측에서 콧물 배출이 안 되고 이제 막혔을 때 좀 더 답답한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네. 저 질문 이제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덧붙여서, 네. 비중격이 꼭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일자로 너무너무 똑바로 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쪽은 똑바른데 우측에 뒤쪽이 약간 구부러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기의 저항을 코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받는 게 사실 앞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이 똑바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의 뒤쪽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거는 반드시 그 교정을 할 만한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질문 주신 뭐 콧물 배출이라든지 막혔을 때 좀 더 답답하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비중격 이 오른쪽으로 약간 굽어져 있으면서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비중격 말고 코 안에 구조적으로 콧살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축농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배출 안 되고 막혔을 때 답답한 게 무조건 그 우측에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미님 질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도 피타 수술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아이들 수술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 꼽으면 콧물하고 코막힘하고 그다음에 재채기, 이런 3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증상인 코막힘이 편도선하고 아데노이드 같이 커져서 어차피 피타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알레르기 비염만 있다고 사실 피타 수술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피타 수술을 통해서 코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피타 수술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편도선 아데노이드 큰 애들이
피타 수술만 가지고는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체질인데 그 수술을 했다고 해서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는 향후에도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막힘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먹는 그 알레르기 비염 약의 양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버블버블님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비염약을 타왔는데 이제 전립선 약을 좀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더불어서 이제 비염약도 여러 가지 지금 처방을 받으셨는데 같이 복용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네, 저거 역시도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분들 보게 되면 이게 전립선 말씀하셨으니까 남성분인데 남성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전립선 약을 드시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코막힘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여기 뭐 상호명을 말씀드려서 괜찮을지 네, 모르겠는데, 말씀 주십니다. 뭐 액티피드 같은 약 있잖아요. 네. 액티피드 같은 약을 코막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콧물도 잡히지만 결국은 코막힘도 이제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걸 먹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 보는데 좀 괴로움을 좀 호소하시긴 해요. 하긴 하지만 전립선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비대를 좀 지금 제어하고 조절을 하고 계신 거니까 필요하면 코막힘이 심할 때는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그 시범 상황에서 액티비티 같은 건 쉽게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복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복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저기 이제 질문 주신 거에 코에 뿌리는 약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는데 코에 뿌리는 약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 쪽으로 치료 방법을 조금 선회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씨집안님이랑 김민님께서 이제 건조함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이씨집안님께서 이제 자기 전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주무신다. 네네. 그것만으로 좀 코가 촉촉해진다고 말씀을 주셨고, 김민님께서는 젖은 수건 걸어놓고 주무신다고. 이거 혹시 도움 되는지? 그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그 아까는 저희가 그 코의 정상적인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고 내시경 소견을 보여드린 건데 그거는 보이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의 어떤 생리나 기능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게 생리적으로 잘 작동을 하냐에 따라서 코가 막힐 수도 있고 또 안 막힐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코의 생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건조함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뭐 아데노이드, 편도선, 그다음에 비중격 이런 거 전혀 없고 괜찮은 사람도 건조하면은 코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건을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받아 놓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이제 그 코가 덜 건조하게끔 도와주는 생리적인 작용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카린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비인두 천장에 고여있는 시간이 길고 풀었을 때 고여있던 것이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제 목 뒤로 넘어가는 문제가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제 호흡이 불편한데 구조가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히 뭐라고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거는 있는 위치 자체가 아주 코 저 뒤쪽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가 흔히 뭐 그 위산 역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위에서 이게 역류되니까 목구멍 좀 따끔따끔하고 그다음에 뭐 신물 좀 넘어오고 뭐 이런 증상만 쉽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증상의 원인도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을 때도 저런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넘어간다고 느끼시고 실제로 뭐가 넘어갔다고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실제로 보면 그게 크게 뭐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코에서 목 뒤로 정상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계속 뭐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인지를 못할 뿐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산 역류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수면 무호흡증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홀리해피님 질문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거나 자다 깼을 때 코가 막히거나 답답함이 지속됩니다. 딸아이는 답답함에 코를 풀다가 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좀 다 코막힘으로 네네.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주무실 때 더 네네네. 좀 고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가습기 좀 추천하시는지 질문 네, 주셨습니다.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지금 꼭 질문이 지금 그 짜고 하는 것처럼 계속 제 답변에 막 연속해서 네. 답변을 드리기 쉽게 좀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건조한 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연속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죠. 가습기 장만해서 조금 더 이제 습도를 좀 원만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겨울철은 난방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질문 주신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자다 깼을 때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건조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뭐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코피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건조한 거랑 관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조하지 않게 좀 환경을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이제 비염약, 부비동염 처방을 받아도 이제 호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잘 안 된다. 이제 코막힘과 동시에 눈이 충혈되고 이제 안구 운동에 조금 제한이 생깁니다. 피가 섞인 흰 콧물이 나오고 이제 콧물이 투명한 젤리 형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2달째 이러신다고 하니까 좀 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새벽 시간에 특히 심하시다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나이나 성별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답변에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피가 섞인 흰 콧물이 나오면서 투명한 젤리 형태로 나올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코 증상뿐만 아니라 눈도 같이 충혈이 되고 안구 운동에도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코랑 눈이 보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코만 문제 있어도 눈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저렇게 안구 운동에 제한을 줄 정도로 코가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실제로 코 안에 코 부비동 쪽에 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기간이 2달째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비인후과 가서 어떤 검사까지 하셨는지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병원에서 뭐 CT라든지 이런 그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떤 추가적인 네네네. 진료를 좀 받아보시기를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콩콩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비중격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코가 좀 잘 막힌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소용이 없는 걸까요?라고 이제 끝에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비중격 수술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아주 젊은 분들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수술한 부분이 이제 반대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막히는 걸 계속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한 부분 자체에 혹시 미진함은 없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 안에 그 구조가 우리가 비중격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중격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간단한 질문만 가지고는 소용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 아주 아이를 키우는 엄마 분들에게는 네네네네. 핫한 아이템인데, 이제 콧물 흡입기가 따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이거 아이들한테 좀 사용을 해도 괜찮은지 저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콧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라는 의문도 좀 있었고, 혹시 요거 좀 사용을 해도 괜찮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뭐 크게 사용해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코막힘이 심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식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 네. 때문에 조금 조바심 내면서 걱정하시는 면이 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흡입기를 써서 하다가 자칫 코피나 이런 것들이 났는데 코 안쪽에서 굳어버리면 그게 이제 더 치명적인 코막힘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흡입기를 그냥 무조건 흡입기만 쓰실 게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코 안에 뭐 식염수 세척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코 안에 뿌릴 수 있는 그 식염수 그 제제들이 좀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일단 코 안을 좀 촉촉하게 해 주시면서 흡입기를 같이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흡입기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께서 이제 축농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어제 수액을 맞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콧물도 덜 나오고 콧막힘만 살짝 있는 정도? 일단 항생제를 제외한 약만 한번 먹었는데 좀 계속 빼고 먹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질문 주신 거에 사실은 며칠 동안이라는 말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봤을 때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축농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항생제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뭐 어쨌거나 아직까지 그 축농증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판정 받으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항생제는 지금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뭐 그냥 쉬운 얘기로 감기는 뭐 약 안 먹으면 일주일,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7일 정도 지나서 봤는데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봐서는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려님,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가 심한데 병원 약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잘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침할 때 가슴 근처에 통증도 있다고 합니다. 폐렴일까 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 네, 저런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이긴 합니다만은 소아과 진료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기침할 때 가슴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요즘에는 그 아이들 부모님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맘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요즘에 이제 뭐 무슨 폐렴이 유행이다, 독감이 유행이다 이런 거는 쉽게 좀 정보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독감이 유행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폐렴까지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채영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기침을 계속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네. 저도 이거 부비동염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도 콧물이 계속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뱉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한데 자꾸 가래가 생기고 그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말을 못 하겠다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은데 응급실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 어느 정도 중한 상태인지는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CT 촬영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시로 넘어가는 그 코의 양도 좀 줄어들고 코 세척하는 또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넘어가는 그 분비물을 좀 더 이렇게 묽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코가 계속 목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도 넘어가는데 그게 분비물이 너무 뭐 찐득하다든지 아니면 뭉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느끼는 거니까 그거를 세척을 통해 가지고 코를 세척을 통해서 씻어내면서 계속 건조하지 않게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 그 비염에도 워낙에는 코 그 세척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응급실에도 갔다 오셨을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CT 한번 찍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계속해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이제 막히거나 할 때 스스로 풀거나 뺄 수 있지만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코가 막혔을 때 부모나 보호자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그 아까 질문하고 뭐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흡입기 쓰시는 거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식염수 그 제제, 세척은 어차피 아이들이 어려서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 제제를 좀 뿌려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환경적으로는 지금 건조한 시기니까 가습기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술과 코 막힘도 연관이 조금 있나요, 교수님? 술을 마시면 코가 네네네. 막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또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 술 마시면은 코 막히는 거는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코 안의 구조물 중에 그 콧살 같은 게 붓게 네. 됩니다. 예, 코를 술을 마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는 건데 저 맥주, 소주, 와인 등 술 종류에 따라서 막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연관은 네. 있다. 네, 그건 네. 당연히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도수가 조금 더 높은 술을 마시면 더 막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상관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W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숨이 답답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합의갑계가 부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갑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콧살하고 같은 부분은 이제 합의갑계인데, 그렇군요. 네네, 합의갑계가 부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수술을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수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만성적인 경우에 수술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성하고 급성을 구별할 때 그 기간을 가지고 사실 구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자체가 적어도 만성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3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너무 답답하고 코가 막히고 이런 것 자체가 3개월 동안 지속되고 또 약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간이 중요한 네. 지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질문을 또 길게 주셔서 한번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5살 아이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수면장애, 구강호흡, 섭식장애, 얼굴형 변형이 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코맹맹이 소리와 발음이 부정확하고 뭉개져서 조음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유아 발음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더라도 조음 치료는 수술 후 치료해야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좀 길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의견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런 경우 많이 있고요.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조음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뭐 조음 치료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런데 저렇게
조음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라고 하면 일단은 편도선이 엄청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섭식장애까지 있다라고 하면 뭐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입맞춤 편도라고 해서 완전 붙어 있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렇게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음 치료는 수술 후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시기적으로는 일단은 조음 치료 하기 전에 정말 편도하고 아데노이드 때문에 지금 그 소리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거랑 인과관계가 틀림없이 있는 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술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음이나 소리가 부정확한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비님께서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코 막힘에도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것도 도움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액체가 이제 증기 같은 게 코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코의 건조함을 조금 덜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코 막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코나 목이 뚫리는 캔디 같은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거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냥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까지 모두 답변을 잘 받아봤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또 쉽게 주시고 실시간 질문에 대한 네네. 답변도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주셔서 네.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막힘에 대해서 좋은 강의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좀 유튜브로 라이브 네네네.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전에 뭐 방송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데도 나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진행자분이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하나도 안 떨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편안하게 방송 잘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막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치료에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제가 기침 때문에 제가 네. 방해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아닙니다. 또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